2011년 4월 30일 새벽 4시경 캔사스 킹맨에 위치한 911 응급구조센터에 가정집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며 집 안에는 탈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긴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들과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2층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1층으로 불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살과 4살 아이들을 데리고 불이 난 집에서 탈출한 브레시 캣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집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탈출하지 못한 채 집과 함께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브렛의 아내인 베시티 시켓입니다. 남편 브렛은 아내 베시티가 2층 부부 침실에서 불을 지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Did you murder her? No. Did you pull the trigger? No. Did you kill her? No. 1977년생 동갑 친구였던 브렛과 베시티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기 시작한 사이로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브렛은 고등학교 때부터 레슬링을 시작했으며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둘은 중간중간에 다른 이성들과 사귀기도 하고 서로 다시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결국 첫사랑이었던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한 그들은 2004년 27살에 결혼을 하고 그들의 고향인 캔사스 킹맨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첫 아들 브랜든이 그리고 2008년에 둘째 아들인 브란섬이 태어났습니다. 마음씨가 고왔던 베시티는 결혼 전부터 불쌍한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후원하고 있었을 정도로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아들들을 너무 사랑했던 그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유기농 재료를 써서 아이들의 하루 식사를 만드는 등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자식들을 키우는 헌신적인 엄마였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브렛은 베시티와 자주 부부싸움을 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과 산책을 나가고 같이 운동도 해주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였습니다. 부부는 이웃 사람들과 서로 가족처럼 도와주며 사이좋게 지냈으며 주말에는 여럿 이웃들이 모여 정원에서 파티도 했습니다. 선남선녀인 젊은 부부가 아이들도 잘 키우고 즐겁게 사는 모습이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부부의 모습으로 보였다고 이웃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한때 뛰어난 레슬링 실력으로 범인들을 단번에 제압해버리는 능력 있고 총망받는 경찰이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캔사스 경찰 훈련소에서 경찰들을 체력 단련시키고 범인을 제압하는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는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재를 진압한 후 집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한 소방관들은 2층 부부 침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검게 탄 베시티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브렛은 아내가 가족들이 전부 집안에서 있는 가운데 부부 침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며 모두 나가라고 소리 지른 후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브렛은 그녀가 불을 질러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이들도 거의 죽일 뻔했다고 말하며 충격적이고 아찔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연신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새까맣게 탄 침실에는 브렛의 진술대로 시신 근처에는 총이 그리고 침대 옆에는 휘발유통이 발견되었습니다. 캔사스주 경찰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고로 34살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베시티 시켓을 추모하기 위해서 중앙기독교교회 예배당에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베시티 가족들은 운동으로 단련된 브렛이 아이들을 탈출시킨 후 왜 바로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시티는 화재가 발생하기 바로 이틀 전에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 이웃은 지난주에 하기로 약속했던 파티를 브렛이 갑자기 취소했다고 말합니다. She had filed for divorce and that there wasn't going to be a party. And so that was the last time I seen either one of them.
화재 발생 2주일 후 브렛은 경찰서에서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브렛은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심지어 같이 영화를 보고 있다가도 느닷없이 제일 자살하기 좋은 총은 무엇인지 물어봤던 적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She was great. She wanted to make everybody happy. She really worked on that. She really cared what people thought about her. 아내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남들의 시선을 신경 썼던 그녀는 이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She would get depressed over something, but she would never talk to anybody about being depressed over it because she was always worried about how people would view her. 원래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베시티는 다이어트약 부작용으로 증세가 점점 악화되었으며 결국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브렛은 말합니다. 실제로 둘째가 태어난 후부터 사이가 멀어진 부부는 싸움을 자주 했으며 이혼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두 아들들을 생각해서 같이 노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개월 전 2010년 11월부터 부부는 결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상처까지도 치유를 받는다고 느꼈던 베시티는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낀 브렛은 도중에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둘 사이는 점점 벌어졌고 베시티는 아이들과 함께 2층에 있는 부부 침실에서 잠을 잤으며 브렛은 1층에 있는 소파에서 혼자 잠을 잤습니다. 베시티 언니의 말에 따르면 동생과 브렛은 이혼을 하게 되면 누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자주 다퉜으며 브렛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고 하겠다고 말해 동생에게 겁을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브렛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1층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는 베시티의 소리에 그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울렸고 그는 잽싸게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불이 나서 타고 있었고 총상을 입은 베시티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울고 있는 아이들을 안고 밖으로 뛰어나왔다고 말합니다. 1층 식탁에 있던 베시티의 가방 안에서 그녀가 적어놓은 듯한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장례비로 쓸 예상 액수와 갚아야 할 차와 집의 대출 금액, 그리고 생명보험이라는 글씨도 쪽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베시티의 차 운전석에는 잘 보이게 놓여있는 그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속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이겨낼 수 없어. 아이들을 부탁할게. 브랜든에게 다정하게 해주고 브론슨도 잘 챙겨줘. 애들에게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밤마다 집을 지켜줄 거라고 전해줘. 브랜든, 너는 정말 멋있는 아들이야. 엄마는 브랜든이 너무 자랑스러워. 동생에게 좋은 형이 되어줘. 브론슨, 씩씩하게 지내고 멋진 미소 잃지 마. 엄마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하늘에서 지켜볼게.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베시티가 이런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브렛의 진술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물증들까지 등장했지만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시티가 브렛과의 불화 때문에 한동안 힘들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의 성격상 아이들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고 심지어 아이들이 같이 있던 방 안에서 목숨을 끊었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혼 상담사의 말에 의하면 11월에 베시티가 처음 상담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경미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지만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었고 노력한 결과 4월에는 처음과는 180도 달라진 밝은 모습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베시티는 평소에 남편의 강압적이고 불같은 성격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으며 둘째를 출산한 후 산후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서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긍정적이고 밝았던 베시티는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을 뺐으며 결혼 전에 자신감 있던 모습으로 점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베시터 언니의 말에 의하면 동생은 이혼 후 다가올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시티가 그토록 원하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살기를 느끼게 됩니다. 화재 발생 10일 전 그녀는 상담사에게 이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브렛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브렛이 베시티에게 어젯밤에 이혼 소송을 한 당신을 죽이는 꿈을 꿨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베시티 가족은 브렛이 계획적으로 아내를 죽인 후 불을 지르고 그녀가 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브렛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아내를 찾기 위해 불을 뚫고 다시 위층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수사관들은 불길 속에 뛰어들었다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시 브렛은 잠을 자고 있다가 깨서 미처 옷을 챙겨 입지 못하고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그의 몸에는 다리에 경미하게 입은 상처 말고는 불에 데인 다른 상처가 없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Slowly picked her up in the bed and held her to you close. You had no blood. No, I didn't hold her to me close. I held You had no fire on the bottom of your feet. Now, if you walk through fire, you should have some kind of injuries besides a small injury on the top of one of your feet. 베시티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혈액 검사에서 마약이나 알코올 성분의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폐에서 그 흐름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날 총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브렛과 베시티의 집에서 두 집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은 사건 당일 새벽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 15분에 확실하게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브렛이 9일에 전화한 시간은 이웃 여성이 총소리를 듣고 30분이나 지난 3시 45분이었습니다. 훈련소에 있는 브렛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사고 발생 한 달 전에 브렛이 베시티의 일기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모든 페이지를 스캔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 스캔했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브렛은 아내가 디지털 백업을 원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일기장에 적힌 메시지가 위조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전에 썼던 글과 비교했을 때 기울기가 일정치 않았고 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하루 전날 그가 경찰 훈련소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안에서 문을 잠그고 2시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례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동료 직원들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근 후 베시티의 일기를 열심히 위조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렛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근 이유는 이혼 서류를 보고 울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브렛이 범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수사관은 왜 그랬는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Oh no, there's no why. Okay. I didn't do this. I love Ashton. But people do things to people they I wouldn't my kids like this. Ever. When her family, I wouldn't my family. I didn't. I fought hard to try and keep us together. I could have come up with something better than this. This is insane. This is what a crazy person does. No, not. Did you murder her? No. Did you pull the trigger? No. Did you kill her? No. 화재 발생 2주 후인 2011년 5월 13일 브렛 시켓은 아내 베시티를 살해한 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고 아이들의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한 3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년 후에 재판이 시작되었고 브렛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브렛의 형 로버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베시티를 보았을 때 그녀가 매우 우울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She looked like she'd lost a great deal of weight, looked sleepy. 브렛 변호사는 베시티가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HCG라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 약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고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브렛이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베시티가 이혼 서류를 제출한 날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브렛은 한 달 전에 미리 스캔해 두었던 그녀의 일기장의 글씨체를 따라 써서 유서를 위조한 후 그녀에게 총을 쏘고 집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검사는 말했습니다. I asked her whether she would commit suicide, and she said no, for two reasons. One, her religious beliefs and her faith. And the second was that she couldn't do that to her boys. That she just loved being a mom. She couldn't leave them. They needed her. 공인된 법의학 문서 심사관이 일기장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 유서는 일관성 없이 허술하게 위조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브렛의 변호인은 그녀가 울면서 떨리는 손으로 썼다면 평소의 글씨체와 다르게 쓸 수도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베시티의 이모는 사건 발생 3주 전쯤 조카가 무작정 자신의 직장에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She came into my office one afternoon and I was really busy, but she just stopped in and she said, "Do you think Brett would burn the house down with me in it?" And I looked at her and I said, "What?" And she said, "Do you think Brett would burn the house down with me in it?" 재판은 12일 동안 계속되었고 배심원들은 브렛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형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 브렛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브렛은 자기를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증인들이 많아서 제대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베시티 가족이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처리되면 그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어지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But when it came down to money, they changed their mind. Because with Vashti's suicide, they get no money. But with Vashti's murder, they do. I said it before and I'll say it again. Vashti's suicide was my fault. I failed with... I understand, even though I'm the one being sentenced, this day does not belong to me. This day belongs to you, Judge Solomon. This is your day. This is the day you get to take your place in front of the cameras and pass sentence on a man you worked so hard to convict. A man you know was innocent.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에게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그리고 베스티 가족에게 양육권을 판 대가로 지옥에 가기 바란다고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브렛 시켓은 1급 살인죄로 25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